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8 고속도로가 이번 주 확장 개통됩니다. 사고 많은 도로라는 오명을 먹고 동서화합의 고속도로로 재탄생합니다. 광주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비싼 송아지 값에 사육 규모가 줄면서 한우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8 고속도로가 명실공히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주 확장 개통됩니다. 그동안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동서화합의 고속도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위로 차량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이 도로는 88 고속도로. 총 구간은 142km로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됐습니다.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이름도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길이 넓어지니까 좋죠. 전에 좁아가지고 살인도로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넓어지니까 일단은 안전해서 좋고요. 광주에서 대구까지도 앞으로는 1시간 40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30분 가까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도로도 아스팔트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우선 곡선이 좀 없어지고 시간 단축되고 굉장히 좋네요. 독일 아우토반처럼. 커브 구간이 많았던 기존 고속도로에 교량 140여 개, 터널 30개가량이 설치돼 직선화가 됐고 기존의 7%였던 경사 구간도 3%로 낮아져 교통안전과 운송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11km, 운행시간은 약 30분 정도 단축을 통해서 연간 물류비용의 7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차로로 확장하면서 이용요금을 기존보다 2배가량 올릴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체감요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마무리 공사를 끝낸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는 12월 22일 대망의 개통식을 열고 영호남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른바 달빛도로의 개통과 함께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달빛도로가 개통되는 오는 20일 대구시와 함께 경남 함양군청에서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 총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공동협력과제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고 신규 추진과제 등 앞으로 두 도시 간 민간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의 해상 운송을 위한 폐기물 선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폐기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가 한빛원전 무량장에 접안해 폐기물 1000드럼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선적 작업은 5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선적이 완료되면 기상 상황을 살펴 약 8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주의 방패장으로 48시간에 걸쳐 옮겨지게 됩니다. 한빛원전 폐기물 저장고의 저장률은 99%로 내년부터는 매년 두세 차례 폐기물 해상 운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광주가 5.2도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또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 한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남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에는 안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순과 해남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야가 좀 짧아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성 3.9도, 나주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10도, 목포와 영암 12도, 곡성과 구례 11도, 공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광산갑의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광주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처음인데요. 탈당을 고민하는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선의 중진 의원인 광주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습니다. 김 의원은 승리의 길을 외면하는 새정치연합은 희망이 없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야권 재편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뜻을 함께한 분들과 새로운 각오로 야권 재편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지 일주일 만으로 황주홍, 문병호, 유성엽 의원에 이은 네 번째 탈당이자 광주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첫 탈당입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을 시사한 바 있어 충격적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탈당이냐 잔류냐를 놓고 고민 중인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안 의원은 최근 광주를 찾아 인재 영입 기준에만 맞는다면 누구라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심을 하시면 이제 상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정치 세력화 기조와 미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백모 후보가 광양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 청구권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후보는 내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고 측이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조재윤 감사원 감사관과 행정자치부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파견 중인 성문옥 씨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시장 직속기구로 출범한 시감사위원회는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게 됩니다. 201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대학들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가나다 모집군별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도입돼 대학 지원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며 동시에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대학별 환산 접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하는 게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옥과 고공행진에 축산농민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싼 송아지 값에 사육 규모는 줄고 있어 한옥과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은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전남의 한 가축시장. 경매에 나온 소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7시 15분까지 암소 1차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암소 가격을 기준으로 1kg에 10,000원을 훌쩍 넘으면서 축산농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이제 사료값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은 많은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때 최고 시세가 8,000원 선인데 지금은 11,000원 시세가 좀 넘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275만 마리가량. 이달 말까지 260만 마리 선까지 떨어지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한 마리에 170만 원이었던 송아지 값은 2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송아지를 2년을 키워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사육 기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 연간 한 사람이 먹는 소고기의 양은 10.8kg으로 5년 전보다 3kg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급은 줄고 소비는 늘어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세에서 지금은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두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이 같은 우려 속에 축산당국은 송아지 생산 확대를 농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우값 고공세가 길어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져 수입 소고기 물량 확대에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용자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축사시설 자원지급을 8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전업화 규모화를 위한 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녹색 축산 육성기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09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녹색 축산 육성기금을 출연해
지금까지 736억 원을 조성했고 2018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축산 화재 원인은 대부분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148건의 축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4.6%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32.4%를 차지했습니다. 월별로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38%가 발생해 겨울철에 축사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 30분쯤 광산구 신창동 영산강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 반사경을 들이받아 부순 뒤 달아난 혐의로 42살 임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 씨의 승용차가 영산강에 빠져 한때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임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광주 지산유원지 리프트의 운행업체에 광주 동구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동구는 또 교통안전공단과 안전점검 업체를 통해 리프트에 대한 임시점검을 실시해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산유원지 리프트에서는 지난 12일 승객 2명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수융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매매 장부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성매수자 남성들의 신원 등이 담긴 장부가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부를 기초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성매수 남성 51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소환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앞 현관에 기초수급자 69살 이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과 오랜 동안 연락 없이 홀로 지내온 이 씨가 병들고 외로워 먼저 떠난다는 유서를 남김에 따라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없어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조류인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진 순천만. 올겨울에도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나타났습니다. 순천만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목격된 겁니다. 초록색과 파랑색 가락지가 확인돼 일본 도요오카 황새보건센터에서 방사된 개체로 추정됐습니다. 먹이량이 풍부하고 서식지가 안정된 순천만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개체의 황새가 중간 기착지 또는 월동지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에서 황새가 관찰된 건 이번이 6번째. 지난 1996년 한 마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해마다 목격되고 있어 순천만이 황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1급 황새. 순천만의 진객으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의 연안여객선 누적 이용객은 79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주요 항로별로는 완도 보길도와 여수 금오도 항로가 지난해보다 각각 11%, 5% 증가했지만 여수 검은도 항로는 2% 감소했습니다. 바다낚시 활성화와 관광객 증대를 위한 조성한 여수돌산 해양낚시공원의 민간 위탁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돌산읍 우두리에 모두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해양낚시공원에 대해 이달까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자를 모집해 결정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장할 방침입니다.
해양 낚시공원에는 펜션 6동과 가두리 낚시터, 인공어초 등이 설치돼 있어 새로운 관광 코스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사태와 토성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21개 시군 70곳에 사방댐을 설치합니다. 전라남도는 340억 원을 들여 사방댐 설치와 함께 산림 내 계곡 정비 50km, 산지 사방 10헥타르, 해안 방제림 29헥타르, 해안 침식지 방지 5km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영업준칙을 만든 지 20년 만에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투명한 매출 관리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근절한다는 게 핵심인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제주 MBC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손질한 것은 카지노 영업준칙. 성매매 등 불법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전문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매출액에서 80에서 90%에 이르는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빼왔지만 앞으로 수수료까지 매출액으로 보고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문 모집인과 카지노 사업자의 계약을 의무화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CCTV 녹화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출입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을 높이는 거죠. 즉 그게 지금 현재 전문 모집인들한테 지급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기대하는 관광진흥기금 증가액은 연간 100억 원 정도. 그러나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사업자의 보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하는 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업장에, 그러니까 최소 이제 관리감독기구에 인원이 2명 정도는 파견되거든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3년 단위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사후 신고제인 양도양수나 합병을 사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에 올 들어 100만 명째 관광객이 입장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 신도청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동 MBC 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 독일에서 온 비센 그룬투 씨 부부가 우연히 하회마을을 방문했다가 올 들어 100만 명째 입장객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비센 그룬투 씨 부부는 100만 명째 입장을 축구하는 하회 별승구 탈로레의 환영 행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들 부부의 하회탈 기념품과 평생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면서 축하했습니다. Say many thanks for this situation, for this surprise. And when we go back to Germany, we will tell all our friends what kind of nice ceremony we were members of it.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문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한 하회마을 관광객은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주주마다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가 가을 들어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도청사가 개청하면서 도청을 찾은 관광객이 당연히 인근의 하회마을을 찾게 되는 상승 효과가 큰 힘이 됐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도청 소재지가 또 도청 신도청 청사가 새로운 어떤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아마 연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회마을은 이제 국내 민속 관광지를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형학적, 건축학적, 인문학적 가치를 겸비한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서의 명성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대주 3차 아파트 주민 53만 원, 화정 2동 22통 주민 27만 원, 상무 1동 22통 주민 70만 7천 원, 유덕동 15통 주민 59만 7천 원, 동청동 동청경로당 30만 원, 금호 2동 16통 주민 64만 4천 원, 양동 양동초등학교 17만 9천 원, 화정 3통 13통 주민 40만 1천 원, 서창동 16통 주민 17만 원, 17통 주민 9만 3천 원, 18통 주민 9만 원, 23통 주민 20만 원, 22통 주민 10만 원, 동청동 13통 주민 3만 원, 풍암동 한국아파트 주민 74만 8천 원, 서창동 2통 주민 10만 원, 5통 주민 6만 2천 원, 15통 주민 10만 원, 화정 2통 17통 주민 만 원, 13통 주민 10만 원, 19통 주민 30만 4천 원, 양동 9통 주민 12만 5천 원, 서창동 24통 주민 10만 원, 광천동 3통 주민 31만 원, 화정사동 4통 주민 15만 원, 광산구 도상동 도산초등학교 32만 원, 신창동 3통 주민 10만 원, 4통 주민 10만 원, 월계동 미산초등학교 45만 6천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짓날을 앞두고 손수 만든 팥죽으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큰 스님은 광주시 동구 충정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직접 만든 팥죽 2만 인분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무각사가 소록도에서 동지 팥죽을 나눠주는 등 전국에서 팥죽 나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3차 광주폴리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3차 광주폴리 작품 제작을 위해 도시의 일상성, 맛과 멋을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내년 1월 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되며 1위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콘셉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